안녕하세요. 주식 1번지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체크해 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 5번째 시간쯤 되나요? 네. 지난주 이제 주말에 제가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잠깐 이제 기사 나눠드리고,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중앙 에너비스와 흥구석유는 그 주로 아니었고, 중앙 에너비스하고 빅텍을 말씀드렸었어요. 예,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 금요일날,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추가 상승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정확하게 예, 급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열이 걸리면서 이제 오늘 급락이 나왔었어요. 오늘 뭐 그 외에 따로 이제 뭐 흥구석유나 아니면 뭐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따로 뭐 그런 게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제가 저평가는 많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솔직히 더 올라가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안 드렸었는데, 오히려 좀 더 잘 간 케이스 같이 나와버려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극동유화 이렇게 잘 긁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은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빅텍. 자, 빅텍을 그때 좀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도 좀 보니까 좀 약간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조금 좀 부족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곱씹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국제 정세가 조금 좀 다양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최근까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일어났다가 최근에 좀 합의가 되면서 15일에 이제 저 백악관에서 이제 합의를 한다고, 서명을 한다고 나왔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좀 별로 안 좋죠. 북한하고도 지금 최근까지 화해 무드 하다가 최근에 틀어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서도 뭐 미사일 쏘니 아니면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하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뭐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제 추가로 나왔던 게 지금 오늘 날짜인가 어제 날짜인가 지금 프랑스 관세 붙이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도 디지털세 관련해서 관세를 붙인다고 미국이 이제 엄포를 좀 놓아버리니까 이제 EU를 통해서 또 복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좀 어지러운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 와중에 주말에 갑자기 이제 솔레이마니 이제 이란의 이제 그 총사령관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지금 중동 리스크가 크게 이제 번지게 됐는데, 저는 이 미국의 지금 트럼프 생각이 지금 보면은 중동을 일단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태세를 취하면서 이것들을 본보기로 이제 북한도 너도 봐라 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보면서도 북한도 지금 이란을 보면서 좀 쫄게 돼 있거든요. 사람 심리라는 게. 예전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오사마 빈라덴, 예, 촉선 작전을 했을 때, 그때 김정일이가 완전 벙커에 숨어가지고 거의 꼼짝도 안 하고 있었더라,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뭐 김정은은 솔직히 그렇게 막 쫄아 있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새 신년 뭐 그 비료공장도 새로 뭐 시찰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자력갱생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조금 안 맞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빅텍 같이 방산주 쪽에서도 자꾸 관심을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푸시를 할 거거든요. 뭐 솔프 입장에서도 당장에 북한하고 싸움 붙기는 싫겠지만은, 뭐 솔직히 붙어서 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거의 99% 이긴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뭐 그냥 봤을 때 굳이 두들겨 패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은 너도 좀 잘 봐라. 이란이 맞는 거 보고 좀 잘해라 라는 식으로 지금 느낌으로 계속 이제 푸시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빅텍이나 아니면 따로 이제 유니맥스 글로벌 같은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방산주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도 지금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빅텍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1월 6일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그때 급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이날입니다, 이날. 그래서 많이 나오고 지금 약간 조금 받았다고 느낌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자리는 자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수급에 관계없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드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질문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카톡방에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질문 주시면은 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카톡방 같은 경우에서 말씀들이 나오는 게, 오늘 흥구석유 같은 게 말씀이 좀 많이 나왔어요. 흥구석유가 원래 오늘 같은 날은 웬만하면 안 들어간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흥구석유에 대한 내용들하고, 두 번째는 오늘 상한가를 갔었죠. 자, 신라젠 관련된 내용들 이슈 가지고 어떻게 될까, 차후에 어떤 흐름을 나올 수 있을까라는 내용 가지고 한번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구석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리기 앞서서 이제 PPT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게 1월 7일자 오늘 날짜거든요. 오늘 10시에 나왔던 뉴스들인데, 예, 초반에는 흥구석유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에서도 13곳에 대한 미국의 주요 기지를 타겟으로 잡아서 뭐 복수를 하겠다 내용이 나오고 있었는데, 급락이 나왔던 이유 자체가 수급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조선을 겨냥해서 폭발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장에 장중에 마이너스 12%까지 빠졌다가 중간에 이제 잠깐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반등 나왔던 것들이 그렇게 뉴스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볼 때는 그냥 수급적인 내용들인 것 같고,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급등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거의 상한가예요. 26.33%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상한가라고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근데 거기서 웬걸 이제 장 마감 앞두고 또 한 번 쭉 빠지면서 결국에는 26%까지 갔던 게 장 마감 앞두고 6%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보시면은 시간회를 보시면 아시고요. 시간회 같은 경우에도 요때 이제 오후 4시 50분 5시까지 때만 하더라도 거의 시간으로 3% 3.5%까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5시 이후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160원 빠진, 그러니까 마이너스 16%로 16%래. 마이너스 1.6%로 하락 마감하면서, 오히려 지금 외인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런 세력들이 시간을 앞두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개인한테 또 물량을 아마 털어 넘긴 게 아닌가. 실제로도 지금 시간의 흐름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개인 이제 투자자분들이 또 좀 낚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단은 뭐 여기 윗꼬리가 달린 부분들, 요런 부분들만 봤을 때는 한번 조금 이제 물량이 조금 넘겨진 부분들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과 이슈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이제 갑자기 급진적으로 지금 막 급발진이라고 하죠. 요즘에 말로 급발진이 되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급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란도 하루에 하나씩 정도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단기적으로 막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보실 때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매물대가 있습니다. 요 매물대를 어떻게 좀 돌파를 하느냐, 그리고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유지를 해주느냐, 조정 구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세를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추세가 바로 단기간에 그냥 우리가 예상했듯이 단기간으로 꺾이고 그냥 자빠질 것이냐, 요 구간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같은 경우가 이제 과열 걸리는 날이거든요. 공시에서 이제 나왔어요. 지금 4시 36분에 나온 게 3거래일 동안 과열 걸립니다. 이게 지금 과열 걸리는 동안에 또 추가적인 과열 걸리는 동안에 추가적인 급등이 또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제 경고 종목으로 바뀌고, 또 좀 한번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3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 3거래일이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날짜 7일이니까 내일부터거든요. 8, 9, 10.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조금 조용히 있어야 돼요. 장중에 잠깐 급등은 나올 수 있어도 종가는 오늘 종가 부근에서 놀아야지 과열이 풀리고 주의 종목에서는 또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 매매를 하실 때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3거래일 동안은 조금 조용하지 않을까. 근데 그 조용한 가운데 얼마나 이 매물대를 잘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서 유지를 할까가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이죠.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급등이 나왔던 게
이건 오후 4시 기사거든요. 오후 4시 기사가 아니라 원래는 저 앞으로 가서 보시면 오전부터 나왔었어요. 오전부터 식약처로부터 신장암에 대한 임상 추가 승인을 받았다. 요 내용들 때문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그대로 쭉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11시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기사 차트로 보면 정확한 기사 시간들은 좀 더 봐야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10시, 11시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1시부터 상한가를 유지한 채로 지금 한 3시간 동안 2시간 반 동안 유지를 쭉 하면서 마감을 한 케이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장암이라고 하는 게 원래 뭐그 신라젠 하면은 원래 팩400 아니겠습니까? 팩400. 예. 다 아시죠? 팩400. 예. 이 팩400이 원래는 간암으로도 나오지만 이게 조금 지금 이제 원래는 간암 이제 임상 3상을 통과하고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호재로 지금 이 신장암도 원래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잘 됐다고 하면 팩400이 간암부터 해서 쭉쭉쭉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뭐 HAB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갔을 텐데 일단은 간암은 임상 상상에서 거의 뭐 실패한 거죠. 유의성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급락이 나오게 됐던 것이고 지금 이제 급락하는 과정에서 지금 종목을 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간암 종목에서 신장암 종목으로 교체를 했는데 신장암은 다시 이제 임상 추가 승인을 받은 거로 그렇게 보신 거라서 네. 신라젠이 지금 뭐 죽다가 살아난 케이스다라고 볼 수는 일단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정확한 가치 분석을 좀 해드리고는 싶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원래 중소기업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리포트 상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 좀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이라는 피어 그룹이 있었고 그 항서제약에 대한 그 리보세라림에 대한 그런 시장성에 대한 그런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 PBR, PER 같은 걸로 계산을 해서 조금 적정하게 그나마 좀 비슷하게 항서제약을 그 비교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크로 해서 나올 수 있는 퍼나 PBR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리포트상도 별로 없고 실제로 뭐 주변의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약이 전공이 아니거든요. 거의 다 재무. 예.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재무적으로 판단해서 거기 기업 가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업계에 있는 전문가들은 뭐 그마저도 좀 안 되죠. 보통 거의 다 차트 분석 위주로 나와 있거나 수급 분석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런 재무적인 그런 실적적인 기업 가치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가치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이제 HLB 같은 차트로 분석을 한다고 봤을 때 보통 저는 월봉을 많이 보거든요. 예. 월봉 보시면은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예. HLB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2018년도 5월달 고점이 15만 1,500원이었죠. 이때부터 했다가 리보세라님 관련된 임상 3상이 좀 억울해지면서 그게 아마 5월달, 6월달 부분일 거예요. 이때 급락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었다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거의 종고점까지 올라온 케이스가 되겠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다시 차익 실현 때문에 다시 이제 지금 현재 자리까지 나와 있는 본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본다고 했을 때 신라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팩사백의 간암 그 치료제가 뭐 다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원래도 간암도 있었고 신장암도 있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암을 이제 같이 병용해서 팩사백을 좀 여러 군데에서 같이 쓰기 위한 실험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간암이 아니지만은 신장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잘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원래 가치 예전에 나왔던 뭐 전고점이 15만 2,3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뭐 하여튼 뭐 10만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나오는 밴드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10만원까지는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지금 16,750원인데 네, 여기까지는 되지 않을까. 최저치입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고점이 15만원이고 현재 저점이 16,750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팩사백에 대한 간암 효과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고 했을 때 급등이 나오면은 최대치가 한 1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무조건 10배 가까이 갈 거니까 여기서 무조건 몰빵을 해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몰빵을 했다가는 진짜로 큰일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신라젠 지금 현재 PBR은 5.46배,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 100억이 안 됩니다. 연매출이 아무리 해도 작년 대비 25% 늘었다 해도 지금 82억밖에 안 되죠. 뭐 1년 더 들어와 봐야 100억 이제 좀 넘어가려나?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00억대, 마이너스 500억대를 계속 찍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네, 뭐 이제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는 하지만은 이거는 무조건 전보를 하다 몰빵을 하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식약처에서 임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추가 임상 실험을 제안한 것이지, 이게 뭐 이제 효용이 있다, 예, 이제 시판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성들은 아직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29,000원 때까지는 뭐 그렇게 해도 뭐 거의 한 100% 이상 나오죠. 예,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한 4만원대까지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좀 간략하게나마 좀 부족하지만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네,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마무리 매듭 하기 위해서 조금 버벅됐죠. 예. 어쨌든 뭐 영상 관련 또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 또 추천 종목들이나 아니면 관심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무료 카카오톡 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계속 정보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카톡방을 한번 놀러 오셔서 그런 양질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언제나 그렇듯이 영상 하단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